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 그러니까 2019년 5월 3일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올린 게 있습니다. 뉴질랜드 여성 총리 저신다 아던과 관련한 그 글입니다. 작년에 37세였고 기혼 여성이었죠. 3월 15일 날 뉴질랜드 남부 어느 섬에서 백인이 난사한 그 총으로 인해서 사원에서 예배를 드리던 무슬림 50여 명이 사망하는 정말 큰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뉴질랜드는 인구 전체가 5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중에서 50명이 사망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사고죠. 그런데 이 사고를 수습하는 그 아던 총리를 보면은 정말 박수를 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슬림이 아닌데도 히잡을 쓰고 그 무슬림 유족들과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면서요, 신속하게 사태 수습하고 진정시키고 이러한 모습에 전 세계가 감동을 한 것이죠. 영국 총리는 그녀의 사진을 걸어놓고 존경의 표현을 SNS에 올렸고요. 또 런던 시장도 매우 감동적인 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지도 아던 열풍이 반드시 불 것이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가디언 위클리도 공감, 사랑, 진실이 무엇인가, 과연 진짜 리더십이 무엇인지 전 세계에 제대로 보여줬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뭘 좀 도와줄까요? 물으니까 진심 어린 애도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뭐 도와줄 필요가 없죠.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여성 총리 저신다 아던입니다. 갈갈이 찢어져 가지고 패거리 이익만 된다면 온갖 시래기 자비론 다 갖다 붙여가지고 악다구니 짓는 우리 정치 형태에서 100년 후에나 볼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기록을 했네요. 우리나라에도 포용 정치를 주장하는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포용은 자기 이익을 구현하기 위해 상대방의 양보를 요구하는 포용일 뿐이죠. 역지사지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역지사지는 자기 입장을 생각해서 너가 받고 이게 역지사지잖아요. 정말 우리 저신다 아던의 포용을 흉내라도 한번 내보시면 어떨까요? 이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비바람이 부는 그 자체가 기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은 지도자란 사람이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사건 났을 때 머리 하느라고 7시간 보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동안 그 수백 개 꽂아야 되는 그 머리 하느라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대통령이요. 우리 천안함이 폭식됐을 때 도쿄에 가가지고 축구 경기 관람했고, 이번에도 뭐 사고 나니까 영화 보러 갔죠, 영화. 오페라 보러 갔나요? 제가 뉴스를 요즘 잘 안 보니까 뭘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정말 우리 대통령 또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정말 우리는 정신이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르는데 이 조그만 나라 인구 500만 해봐야 대구 경북이 500만 원이거든요. 대구 경북이. 고만한 나라의 그 총리가 큰 사고가 났을 때 정말 보여준 그 행위는 전 세계에 귀감이 되고도 남았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10월 17일 날 선거가 있었는데 이 아던이 이끄는 노동당이 49%의 득표를 했는데 이 49%가 그들의 정치 제도화에서는 완전히 압승이랍니다. 120명 중에서 64명을 사석을 획득했는데 1999년 이후에 한 정당이 과반을 득표한 것은 이 저신다 아던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던이 당선이 확정되고 발표될 그때 아던의 남편이 자기 집에서 총리 관저겠죠. 거기서 음식을 해왔대요. 물고기를 직접 잡아가지고 또 사슴을 잡아서 그 고기를 지지자들에게 이렇게 대접을 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줬다고 이제 칭찬을 합니다. 뉴질랜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될 때요, 감염자가 102명 불과할 때 봉쇄해버렸습니다. 전면 봉쇄. 그래서 제로로 낮춰버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많은 찬반 양론이 있는데 이 코로나를 완벽하게 잡은 것은 뉴질랜드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한 코로나의 진원지인 중국 사람들 들어오는 거 그냥 다 놔뒀지 않습니까? 중국 놈들이 들어오면 한 놈, 두 놈 들어옵니까?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동시에 들어오거든요. 그래 놓고 우리는 정말 들어와 버린 그 코로나 잡는다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고생들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작은 나라는 바로바로 이제 통제를 해버리고, 국경을 폐쇄해버리고,
그래서 코로나 청정국이라는 명성을 이제 얻게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가 인정하기를 그 비결이 뭐냐? 비결은 한 가지야. 봉쇄 조치, 가장 강력한 봉쇄 조치.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비결이야. 이렇게 이제 봉쇄를 하다 보니까 경제는 완전히 침체되었죠. 앞으로 이제 경기를 살리는 게 문제인데 늘 그 질병이 창궐하게 하면서 싸우면서 가느냐, 아니면 일단 통제를 해서 제로로 만들어버리고 다시 경제를 이제 되살리느냐. 그것은 참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선택입니다. 선택인데 저신다 아던 총리는 통제해버리고 일단 재료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경제를 살린다. 이러한 순서를 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코로나와 싸움에서 우리는 이겼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죠. 그리고 나서 또 100일 만에 오클랜드에서 감염자가 발생하자 또 바로 도시 전역을 봉쇄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9월에 예정됐던 총선도 10월로 연기해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그 절차를 거쳐서 방역은 이 사람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것은 총선에 승리한 그 여세를 몰아서 대공황 이후 최악이라는 그 경기 침체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지만은 우리는 신이 많고 흥이 많고 정이 많은 민족이기 때문에 신나게만 해주면은 정말로 일 잘합니다. 뭐 한 달 아니라 2달 봉쇄해도 우리 국민들은 다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시원치가 않아요. 정치인들이 앞에서 다 망치는 겁니다. 뽑아놓으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이 나라 꼬라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어떤 신문 보니까 제가 신문을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하도 보기 싫은 게 많아가지고 일체 저는 뉴스 안 보고 신문 안 보는데 이 유튜브 방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박관용 그 국민의힘, 국민의 짐인지 뭐 국민의 독인지 거기 고문이 김종인 보고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다더라고요. 나가라고요. 보는 그 노인네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참 그렇겠습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가를 이끌어가는 양대 기둥이거든요. 여당은 여당대로 비판을 받아야 되고 야당은 야당대로 비판을 받아야 되고 또 여당과 야당은 서로 비판과 견제를 해야 되고 그것이 이제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그 마음인데 여당보다도 야당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정신을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어요. 국회 상임위원장 우리 하나도 안 한다고 또 그때 기염을 토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뭐 하는 게 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 서해 공무원 이시의 형 내려다 놓고 뭐 여당이야 당연히 안 오죠. 혼자서 몇 명이서 뭐 주호영 총리 옆에 그 뭐 총무입니까? 주호영 원내대표입니까? 이제 마스크 그 마스크 좀 확 벗으면 안 됩니까? 그 걸려가지고 저 병원 좀 갔다 오면 안 되나요? 하여튼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 정치인들 정말 왜 그러는지요. 또 제 고향을 보니까 또 요건 제가 별도로 한번 거론을 하려고 그러는데 시민들이 시장 뽑아주니까 이제 3선하고 나니까 이제 배가 불러. 더 이상 4선은 못 하잖아요. 뚱딴지 같이 1년 반 남았는데 무슨 뭐 여당으로 들어가야 지원 많이 받는다고. 여러분 안동시 예산이요 인구 17만인데 서울 송파가 100만 아닙니까? 송파보다 예산이 더 많아요. 물론 땅이 넓기 때문에 도로 유지 보수 예산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일개 도시가 그 인구 20만도 안 되는 도시가 예산이 1조랍니다. 국가 예산 1조. 그런데 무슨 돈이 더 필요해서 예산 받으려고 저쪽으로 들어갑니까? 기가 막히는 겁니다. 시골에서 말입니다. 서울에서 돈 내려주니까 쓸데없이 자꾸 지어요. 그 낙동강 옆에 뭐 식수원 뭐 한다고 보막아 놓고 그게 오염이 돼서 물 한 톨도 지금 못 쓰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태연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고향 그 특색 살려가지고 뭐 무슨 6.25 랜드인가 뭐 만들어가지고 그게 누가 갑니까? 6.25 랜드 누가 갑니까? 아니죠. 정말 6.25의 본고장이라면은 그 지역 출신 중에서 수재들을, 인재들을 뽑아서 정말 사사단경 똑바로 가르치고 제가 공부하는 화식점 같은 거 정말 똑바로 가르쳐서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 정신 역량이 투철한 인재를 좀 만드는 거 그런데 그 시비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자꾸 저 시골에서 말입니다. 이런 거 흐리멍덩하게 하면은요 이제 정말 제가 서울에서 사람들 데리고 고향을 내려가려고 합니다. 가서 그쪽 좀 거기부터 바로 잡아 놓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 없잖아 있습니다. 저희 친구들도 많이 그런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주제넘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도자라는 것은 이렇게 위기 때 정말 위기 때 국민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도자도 사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지도자에게 완벽하고 만 가지 다 잘하는 거,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도자에게는 정말 국민을 위하고 또 시리에 빠지고 고난에 처해 있는 국민들을 어루만져 주고, 그리고 위기가 처했을 때 선두에 서가지고 말입니다. 그것을 처리하고 수습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사건이 나면 아래 위에 거짓말하기 바쁘죠. 거짓말하기요. 진짜 사나이, 가짜 사나이, 이근대위, 뭐 해군 시일부대. 제가 잘 압니다. 제 후배들도 이 친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유튜버상에서 얼마나 그 가짜들이 많습니까? 특히 보수 유튜버, 뭐 좌파들은 말할 것 없고 그건 원래 거짓말파이니까, 보수는 그래도 진정한 얘기하는데 보십시오. 맨날 북폭한다, 맨날 폭망한다, 큰일 났다, 문재인 망한다. 진짜 짜증납니다. 짜증나요. 뭐 오늘 그 감사원 발표를 두고도 뭐 문재인 이제 뭐 구속되게 되게, 발표 보니까 뭐 개뿔 아무것도 없네.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최고의 큰 유튜버에서 말입니다. 뭐 감사원장이 대통령을 구속시킨다고. 그건 여러분들 희망사항이죠. 그러니까 자꾸 짜증나는 겁니다. 정치란 정치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또 견제한다는 그 어떤 그 유튜브나 이쪽 그 사이버 언론들은 또 그대로, 또 저쪽을 지지한다는 그 뭐 좌파 언론들 그대로. 서울시에서 1급 시크릿으로 김용민한테 3년 동안 360억 지원해줬다고 이번에 뭐 국회의원 누가 폭로했대요.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사찰에는 1년에 1,000억을 지원해주고 뭐 교회에는 300억을 지원해줬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을까요? 어차피 내 돈 아닌데 뭐 어떻게 쓰든 뭔 관계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그 돈 없어도 내 가진 거 가지고 뭐 죽기 전까지 잘 살지 않겠냐, 뭐 그 돈 뺏기는 일만 없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말입니다. 경복궁에 향원정에 그 잉어가 있었어요. 경복궁에 불이 났는데 물놀이를 하고 놀았습니다. 자기하고 관계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향원정 물을 퍼다가 화재 진압을 했는데 물이 다 퍼지니까 바글바글 남아있는 그 고기들만 있었대요. 그래서 그 고기 누가 가져갈게요? 물 푸는 사람이 떠가서 매운탕을 해 먹었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